Who moved my cheese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앞에 계속 연결되는데요. 컴퓨터 디스크라고 나왔네요. 앞에서 저는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고 한 권의 책으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컴퓨터 디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디스크에 풋해야 된다. 여러 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죠. And sell it for a fraction of the cost 이렇게 했네요. fraction은 어떤 부분, 한 부분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fraction이라 그러니까 비용의 한 부분으로 그걸 판다. 이 말이니까 그 이제 좀 싸게 팔 수 있겠다 이 말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It will cost us so much less to manufacture and so many more people could afford it, but we all resisted 이렇게 왔네요. 이것이 would cost 했는데 cost는 비용을 들게 하다라는 이 동사로 쓰입니다. 우리한테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뭐 하는데 to manufacture 했습니다. 이 manufacture라는 단어는 제조하다, 원래는 이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다, 제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드는데 비용이 우리에게 훨씬 적게 들 거다. and 그리고 so, 그래서 many more people,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could afford it, 이거를 afford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afford라는 단어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afford 자체가 이게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여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주로 이제 뭐 비용 같은 게 적절해서 구입할 여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여력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된 거죠. 하지만 we all resist, 우리 모두 그거를 반대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why did you resist? 라고 네이튼이 asked. 너 왜 거부했었어? 라고 네이튼이 물었죠. Because we believed then that the backbone of our business was our largest sales force who called on people door to door 이렇게 왔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었거든 이 말이죠. then 그때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하면 the backbone of our business 했는데 backbone은 등뼈죠. 그러니까 척추입니다. 그러니까 근간, 가장 중요한 골격 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백본이 was 라고 믿었었거든 이 말이죠. 뭐라고? 우리의 큰 large sales force라고 했죠. 이 force는 원래 뭐 군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뭐 팀, 뭐 에어포스 같이 군사력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여기서 sales force라는 거는 판매 인력, 뭐 판매 조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인력이 우리 사업의 근간이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어떤 세일즈 폴스냐 하면 이렇게 되죠. 콜드 온 했던 사람들을 door to door 했는데 door to door은 집집마다 이 말이죠. 집집마다 사람들을 콜 온 했던 이렇게 돼요. 콜온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직접 방문했던, 그러니까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콜온은 그냥 비짓 써도 상관없는 거죠. 비짓. 그래서 사람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판매하던 그런 세일즈 폴스가 우리 백본이라고 믿었다. 그 다음 keeping our sales force depended on the big commissions they earned from the high price of our products 이렇게 왔네요. 오랜만에 이제 동명사가 주어로 왔죠. keeping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sales force, 우리 판매 인력을 keep on,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 depended on, 의존했었다. depend on은 의존하답니다. 그죠? 어디에 의존했었냐 하면 the big, 큰 commission에 의존했다. 커미션은 보통 위원회라는 뜻도 있고 수수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commissioned, 그 수수료, 그러니까 돈이죠. 어떤 돈이냐면 they earned,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의존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돈을 from이 왔죠.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 하면 the high price of our product, product는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의 높은 가격에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커미션에 의존했었다 이 말이 되네요. 그 다음은 we had been doing this successfully for a long time and thought it would go on forever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had been doing, 뭐뭐 해오고 있었죠. had been doing, 완료 진행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 이것을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and thought, 생각했다. 대절입니다. it would go on, 이것이 go on 하면 계속하다, 계속되답니다. forever,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합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했다 이 말입니다. Because we believed then that the backbone of our business was our large sales force who called on people door to door. Keeping our sales force depended on the big commissions they earned from the high price of our product. We had been doing this successfully for a long time and thought it would go on forever. 이렇게 되네요. It was your cheese, Nathan said. 그게 너의 치즈였구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네이튼이 농담 많이 던졌네요. 그러니까 yes, and we wanted to hang on to it. 그래,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wanted to hang on to 나왔었죠. 어디 뭐뭐를 계속하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다. 그걸 계속하길 원했었지. 그 이제 직진마다 판매하는 그걸 계속하길 원했었지. When I think back on what happened to us, I see that it's not just that they move the cheese, but the cheese has a life of its own and eventually runs out. 이렇게 왔네요. 가보면 언제냐면 내가 think back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think back은 뒤를 옛날을 생각해보다, 회상하다 이 말이겠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what happened to us.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볼 때 I see, 나는 알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본다가 아니고 나는 알겠다, 대절을 알겠다. It's not just that, 이것이 단지 that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that이 뭐냐면 그들이 move the cheese, 치즈를 옮겨놓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but 그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죠. 그게 아니라 요거라는 걸 알겠다. 대절이라는 걸. 그게 뭐냐면 the cheese, 치즈가 has,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겠다. life of its own 했네요. 그 자신의 life,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다. 그리고 결국 run out 했다는 걸 알겠다 이 말입니다. run out이라는 단어는 뭐를 다 써버리고 없다, 뭐가 다 떨어지다, 뭐 음식 같은 거, 자금 같은 게 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run out도 좋은 거니까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가보면 Yes, and we wanted to hang on to it. When I think back on what happened to us, I see that it's not just that we move the cheese, but that the cheese has a life of its own and eventually runs out. 이렇게 됩니다. Anyway, we didn't change. 어쨌든 우린 변하지 않았어. But a competitor did and our sales fell badly. 이렇게 왔네요.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왔고요. 하지만 competitor 했는데 이건 compete이라는, 아시죠? 경쟁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compete 이렇게 되죠. 경쟁하다. 그래서 competition 하면은 이게 이제 경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온 competitor 이렇게 됩니다. 경쟁자, 우리의 경쟁자는 했지 이 말입니다. 뭘 했단 소리일까요? 요 앞에 변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네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쟁자는 변했지. 그리고 our sales, 우리의 판매량이 fell, 떨어졌다 이 말이죠. badly, 급격하게, 아주 엄청나게 판매량이 줄어버렸다 이 말이 되네요. We've be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이렇게 왔네요. 우리는 have been, 역시 진행형이 왔습니다. 완료진행. 우리는 뭐뭐 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go through는 뭐뭐를 거치다, 경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뭐뭐를 통해 가다니까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겪고 오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저 위에서는 어디죠? 요 위에서는 과거 완료 진행이 왔었죠. 어디 갔노? 자, 여기 had been doing, 요거는 과거 완료 진행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죠? 차이점은 단지 이제 시점의 차이인 거죠. 요거는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건,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 전부터 과거 어느 시점 전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지금 현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요 안에 범위에서 과거와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을 엮어주는 이야기고, 요거 같은 경우 현재 완료 진행을 썼다는 이야기는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현재 완료라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쭉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 이게 힘든 시간을 거치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거쳐오고 있다. 자, 차이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뭐 완료가 어떻다 저떻다 공부도 좋지만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렇거니 하고 한번 좀 봐두시고 이해해두면 좋아요. 자,
잘 안 지워지노.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계속 또 가봅시다. 자, 계속 가보면 now 이제 another big technological change is happening in this industry and no one at the company seems to want to deal with it. 이렇게 왔네요. 자, 이제 지금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big technological 기술적인 변화가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어. 어디에? in the industry 그 사업에. 그리고 no one 아무도 어떤 아무도냐면 at the company 회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seems 보이지 않아. 뭐뭐 하는 것 같지 않아죠. to가 왔으니까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뭐 하는 걸? deal with it. 그 변화를 대처하거나 다루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it doesn't look good. 좋아 보이지가 않아. 상황이 이 말이죠. I think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I could be out of job soon. 내가 could be out 했죠. 그러니까 직업에서 빠져나오다? 이 말이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둘지도 모르겠어. 뭐 이 말이 되겠죠. 그 일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could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게 과거의 의미로 온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는 중요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can의 과거인 could나 아니면 would나 will의 과거인 would나 그리고 may의 과거인 might나 또는 should 같은 경우 이 네 가지는 형식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현재 의미로 사용될 때 기본 의미는 요 의미가 여기에 요 어떤 앞에 있는 형식 조동사 원래 can이나 will이나 may나 should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된 의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각각에 따지고 들어가면 뜻이 다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의미가 약했다. could를 썼다라는 건 can을 써도 되죠. I can. 그러면 can은 너무 강해요.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could를 쓰게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으로 가능성이 확 낮춰서 말을 하는 거죠. would도 마찬가지예요. will을 쓰면 나는 곧 그 일을 그만둘 거야가 되지만 would를 써버리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가능성을 확 떨어뜨려 놓은 거고 may 같은 경우도 추측으로 한 50%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면 might는 문법 책에 나와요. 30%라고. 그래서 가능성이 확 더 낮아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ould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잘 눈여겨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법들을 뭐하고 연관시켜서 공부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if절에 하고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if절에 이 형식 조동사, 어쨌든 그랬잖아요. 영어는 과거 형태 또는 비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해해 두시면 뭐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면 우리도 사용할 때 편하겠죠. I can 뭐라고 하지 말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I could 할 거야. will 쓰지 말고 would 쓰면 가능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거 한번 읽고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얘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네요. 자, 뭐 어쨌든 뭐 계속 가보면 anyway, we didn't change, but a computer did, and our sales failed badly. We've been going through difficult time. Now, another big technological change is happening in the industry, and no one at the company seems to want to deal with it. It doesn't look good. I think I could be out of a job soon. 이렇게 왔습니다. It's May's time. 자, 이제 May's time 뭡니까? 이게 미로로 나갈 시간이군.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켈러스가 called out 했다. call out은 그냥 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veryone left. 모두 웃었죠. including 제시카를 포함해서. 자, 이 including은 중요합니다. 그죠? 뭐뭐를 포함해서 할 때 아주 즐겨 쓰는 마치 전치사 같죠? 뭐뭐를 포함해서.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켈러스 turned to Jessica and said, It's good that you can laugh yourself. 켈러스라는 애가 turn to 제시카, 제시카에게 이렇게 돌아서더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t's good, 좋잖아. 뭐가? You can laugh yourself. 네가 네 스스로를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자조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우리 좀 잘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걸 아는 게 좋은 거다라는 뜻이겠죠. Frank offered. 프랭크가 offer 했다. offer 뭐 제공하다, 제의하다 이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이런 말을 던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That's what I got out of the story. I tend to take myself too seriously. 자, that's 그것이 이다 이렇게 왔네요. what이다. I got 내가 got 했던 내가 얻었던 무엇인가다.
out of 그 이야기에서 내가 얻은 게 바로 그거야 이 말입니다. I tend to 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take 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take 여기서도 take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가버렸죠. 여기서는 뭐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나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습관이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tend to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tend 들어간 게 몇 개 더 있죠. 재밌죠 이게. pretend는 뭐뭐 하는 척하다라고 해서 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또 하나가 intend to가 있죠. 그죠? intend to는 뭐뭐 할 마음이다.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할 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밌잖아요. 외우기 좋잖아요. tend to, pretend to, intend to. 그래서 전부 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엮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 I noticed how Ho changed when he could finally laugh at himself and at what he was doing 이라고 하네요. 자, 나는 noticed, 알아차렸어 이렇게 말하면 인식을 했어, 주목을 했다 이 말이죠.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호가 change, 변했는지, 언제 그가 could finally laugh at himself,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거를 주목을 했지. 그리고 at 또 뭘 비웃었을 때 what he was doing, 그가 하고 있는 걸 비웃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다. 그걸 주목했다. No wonder he was called Ho. 자, 여기서는 no wonder 했는데 이 no wonder는 궁금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해 이 말이죠. 당연히 이 말이죠. 그가 was called, 불리는 게 당연해. 뭐 호라고 불리는 건 당연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 호가 다른 뜻이 있나? 찾아볼 걸 그랬나요? 어쨌든 그가 호라고 불리는 게 당연해 라고 했는데 호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Angela asked them, Do you think that ham ever changed and found new cheese? 이렇게 왔네요. 엔젤라가 묻기를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대절을 ham이 ever changed, 변했고, 그리고 found, 찾았을 거라고 믿니? 새 치즈를 이렇게 말해요. 이제 햄 이야기를 꺼내네요. 자, 그러니까 일레인이 said 했습니다. I think he did. 나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라고 일레인이라는 애가 대답을 했네요. I don't.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콜이라는 애가 said 말했습니다. Some people never change.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And they pay a price for it 했는데 a price, pay a price 하면은 값을 치르다 라는 말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른다 라는 말이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아. 그리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지. 뭐 이런 말이 되네요. I see, 나는 알아 또는 본다. 사람들, 뭐 같은? like him 같은 사람들을 봐. 이렇게 하겠네요. 어디서? In my medical practice라고 했습니다. medical practice 했는데 medical은 의료의, 의술의 이런 뜻이고 practice는 뭐 원래는 실행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뭘 행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의료 행위 또는 뭐 의술, 뭐 의료업이겠죠. 업. 그래서 그들의 의료업, 그 의술을 행하는 행위에서 햄 같은 사람을 봐 말입니다. 뭐 얘는 아마 콜이라는 애는 아마 의료 쪽에 의료 관련 사업에 몸담고 있나 봅니다. 의사이거나. They feel entitled to their cheese. 그들은 느끼지. entitled to 기억나시죠? 뭐뭐 하는 걸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그리고 치즈가 당연히 그들 거라고 느끼지. They feel like victims when it's taken away and blame others. 했습니다. 그들은 느낀다. like victims 했네요. 이 victim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먹잇감, 희생자, 희생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라고 느끼지. 언제? it's taken away. 그 치즈가 taken away. 없어져 버리면 희생자로 느끼고 blame, 비난하지. others,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딴 사람을 탓해 이 말입니다. They get thicker than people who let go and move 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get thicker. 자, get은 이형식 동사. 자, 이거 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형식 동사 정리한번 해봅시다.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주죠. 근데 주어의 상태는 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become, 그죠? 가장 많이 쓰는 become, get.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천천히 변하면 grow. 그리고 갑자기 빠르게 변하면 turn. 그리고 fall도 빠르게 변한다는 뜻이고, go는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한다. 그리고 come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다, come true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이 형식 주어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일정 기간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그때 쓰는 게 우리 책에 있는 거는 remain, 제가 써놓은 게 keep, stay 요 정도 적어놨죠. 뭐 또 hold, 뭐 lie 이런 것도 또 들어있지만 요 정도 어떤 상태로 그냥 쭉 있다. 주어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느 상태로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주어의 상태가 감각되죠. 그때 feel, 뭐뭐하게 느끼다.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뒤에 계속 이 형용사 보고 계속 따라 나오죠. 어떤 상태로 느낀다. 그리고 look, 뭐뭐해 보인다. 똑같은 게 seem도 뭐뭐해 보인다. appear도 뭐뭐해 보인답니다. seem, appear 전부 다 뭐뭐해 보인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많죠. 그리고 sound,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다. 그리고 smell, 마지막으로 taste. 얘들이 이제 이 형식의 taste, 이렇게 taste, 얘들이 이제 감각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동사의 기본 뜻은 주어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 제가 책에 적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뭐뭐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으로 보면 looks, appear를 쓰는 거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sound를 쓰는 거고 뭐 이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 또 언급된 거 책에는 없지만 앞에서 prove라는 거 나왔었죠. 주어가 어떤 상태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할 때 썼던 거 to be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turn out하고 비슷했죠. 요런 거. 여기 지금 제가 적은 얘들이 이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는요. 제가 여기서 따로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 몇 개 안 돼요. 요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는 유일하게 영어에서 다 우리가 쉽게 캐치해 놓을 수 있는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예요. 한 번쯤은 장문 프로젝트 1권에 이형식 동사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eel이 쓰였다면 feel 자리에 다른 걸 써도 되는 거고 look이 쓰였다면 look 자리에 뭐 fear, seem을 써도 되는 거고 이렇다는 이야기다. 내 마음대로 휘두를 줄 알면 좋겠죠. 자, 어쨌든 됐고 자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거 하다 그랬네요. get sick로 봤잖아요. get sicker 더 아프게 된다. 그들은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let go 뭐를 과거를 지나가게 하고 and move on 계속 이동해 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get 자리에 여기서 다른 걸 한번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형식 동사를 뒤에 지금 형용사 보호가 따라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형식 동사 다른 거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y are 그들은 sicker 더 아프다. 됐죠? they become 더 아프게 된다. get sicker 그리고 grow sicker 하면 천천히지만 느리지만 아프게 된다. turn 갑자기 아프게 된다. fall 갑자기 아프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전부 다. go sicker 더 아프게 된다. come 뭐 물론 결과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지동사를 쓰면 they remain 그들은 아픈 상태로 유지한다. 그 상태로 있다. stay 그 상태로 있다. 아픈 상태로 keep 그 상태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feel sicker 하면 더 아프게 느낀다. they look sicker 하면 더 아픈 것처럼 보인다. seem 써도 더 아픈 것 같다처럼 보인다. appear 써도 더 아픈 것 같다.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더 아픈 것 같아 하려면 sound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세요 이거? prove를 쓰게 되면 더 아픈 것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형식 동사가 들어간 자리에 특히 형용사 보호가 이렇게 따라왔을 때는 어떤 동사를 내 마음대로 넣어도 의미는 이 문장은 다 형성이 됩니다. 어떤 동사를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자 한번 요거 읽고 지나갈게요. I don't 나는 아냐 라고 코리가 말하고 Some people never change and they pay a price for it. I see people like him in my medical practice. They feel entitled to their cheese. They feel like victims when it's taken away and blame others. They get thicker than people who let go and move on. 이렇게 됐습니다. 자, then Nathan said quietly as though he was talking to himself. I guess the question is what do we need to let go of and what do we need to move on to. 자,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자 그때 네이튼이 said 말했습니다. quietly 조용하게 말했죠. 그리고 as though가 왔어요. as though는 as if하고 같은 표현인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개념입니다. He was talking to himself.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처럼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as though를 써도 되고 as if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가 혼자 말한다는 듯이 조용히 말을 했다. I guess 나는 생각해 이렇게 되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the question 질문이 is 이라고 생각해. What do we need to let go of? 우리가 보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And what do we need to move on to?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라고
마치 혼자 말하듯 조용히 말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 이 as if가 들어 나오고 as도도 나오고 또 앞에 우리 like도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이걸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as if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s if 그리고 as if나 as do가 다 같죠. as do 다 같은 둘 다 같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근데 얘들 뜻은 기본적으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as if, as do가 좀 재밌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앞에 if절을 공부했고 wish절을 잠깐 봤었죠. 그것처럼 as if도 얘들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특수한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나온다고요? 실현 불가능한, 즉 unreal한,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 또는 그럴 것 가능성이 적은 improbable 요런 어떤 이야기를 절에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특수한 시제를 사용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제가 위시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as if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는 현재 동사가 오고 뭐뭐 한다 라고 오고 as if 마치 뭐가 뭐인 것처럼 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현재일 때 요게 현재 시제라면 요 뒤에오는 요 동사의 시제를 현재와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죠. 특수한 시제를 써서 이걸 과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과거 완료를 사용해요. 과거 완료. 요렇게 해서 if절도 그랬고 wish절도 그랬죠. 과거와 과거 완료를 아주 특별한 시제를 쓰기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요 앞에 게 현재일 때 요거를 딱 씀으로 해서 이거는 요걸 써버리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이야기다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앞에 현재니까 현재를 쓰거나 현재 완료는 현재와 같은 거니까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그냥 상식적인 시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 부사절, 웬절 쓰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만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버리면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as if는 조금 복잡한 이유가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현재이면 이렇게 쉽게 판단이 돼요. 근데 이 동사가 과거가 돼버리면요. 이게 과거에 뭐뭐 했다가 돼버리면 as if 다음에 이게 as if를 쓰고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한 시제 앞서면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과거 완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분명히 현재일 때는 얘하고 어그러진 시제를 사용해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했는데 이게 과거가 돼버리니까 이걸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버리면 얘하고 같은 시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요게 과거가 돼버리면. 그래서 as if절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as if하고 as do절이 지금도 여전히 쓸 때 약간 헷갈리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 얘들이 뭐 여기저기 보면 문법적인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항상.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독해나 이런 걸 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앞에 시제가 현재일 때는 요거 과거 완료를 쓰면 시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요런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현재 완료를 쓰면 그냥 상식적인 시제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요게 과거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건 당연해져 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일 때는 그러면 요거를 과거를 못 사용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요거 과거를 써놓고 요때 요게 앞에 게 과거가 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시제도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게 과거가 돼버리면 이 앞뒤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비현실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를 좀 따져봐야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나름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시간이 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 파일인데요. 요건 제가 as if, as do에서 하나 제가 또 따로 만들어 왔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할 때 좀 정리가 잘 안 돼. 여길 봐도 정리가 안 되고 이 책을 봐도 안 되고 저 책을 봐도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좀 나름의 어떤 요러면 좀 정리가 낫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볼게요. as if, as do 부사절은 마치 뭐뭐인 듯의 의미를 표현하며
if절과 마찬가지로 사실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실일 수 있는 경우는 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자, 즉 as if, as though 절에 과거 또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면 사실이 아니거나 즉 unreal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 improbable한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as if나 as though 절에 동사가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아닐 경우에 즉 특별한 시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사실일 가능성, 그냥 리얼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R, 리얼한 상황,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일 때라고 해놨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 중요한 게 뭐고요. 바깥에 있는 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동사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때 이 뒤에는 현재 완료. 상식적이죠, 시제가. 그래서 보면 he acted, 그는 행동을 했죠. as if, 마치 he knows, 그가 아는 것처럼 how to use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는데 결국에는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는 게 확실하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면 I feel, 나는 느낀다. as if she loves me, 그녀가 날 좋아하는 것 같이 느낀다. 결국 무슨 말이죠? 그녀가 날 좋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녀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좋아해. 이 말이에요. I 좋아라.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자, 그 다음 또 보면 it is, 이건 뭐뭐와 같다. 자, 요 it is 구문 요것도요. as if와 연결해서 뭐뭐는 뭐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상황이 이러하다.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이죠. 상황이 as if morning comes, 아침이 오는 것과 같아. no matter how, 아무리 dark, 어두워도 그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오는 것과 같지. 이렇게 했어요. 그 상황이. 그럼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잖아요. 아침이 온다라는 게 뭐 어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it sounds, 뭐뭐처럼 들리는군 이렇게 되죠. 마치 네가 have watched this movie, 너 이 영화 본 것 같구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이거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요, 즉 have pp라는 현재 완료는 이거는 그냥 현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시제일 뿐입니다. 단지 옛날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일 뿐이지 현재와 현재 완료는 크게 동떨어진 어떤 문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영화 봤구만, 본 게 확실하구만 이 말인 거예요. 뭐 봤을 리가 없어 이 말이 아닌 거죠. 틀림없이 봤어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she looks, 그녀는 보인다. as if she has not slept for days, 그녀가 며칠 동안 has not slept, 현재 완료 썼죠. 역시 잠을 못 잔 것 같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못 잔 게 틀림없어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앞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그녀가 지금 못 잔 게 확실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이 말이죠. 자, 그리고 you are sitting silent, 너는 조용히 앉아 있구나. as if, 마치 네가 wondering on, 곰곰이 생각하다 나온 적 있죠.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 있구나.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마치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이 앉아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 뭔 생각하니?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그냥 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이유가 없이 그냥 우리가 알아오던 부사절처럼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에는 역시 여전히 현재고 다라고 해석되는 건 뒤에 현재가 아니고 과거나 과거 완료라는 비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돼요. He acts, 그가 행동을 해요. as if he knew, 그가 아는 것처럼 how to use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나는 그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걔가 실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근데 행동을 꼭 지가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얘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I feel as if my body was 또는 were floating in the air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느낀다. 지금 느끼죠? 내 몸이 떠오르고 있는 듯이 느낀다. 자, 이건 어때요? 기분 이상해. 즉 실제로 몸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때 were라고 통일하기도 하고 그냥 was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과거를 쓰고 if절처럼 were로 통일하기도 하고 뭘 써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You are talking. 너 이야기하고 있구나. 마치 네가 didn't know. 몰랐던 것처럼이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이라고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anything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뭐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근데 실제로 뭐예요?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얘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제를 사용한 거죠. 현재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 다음은 run, 달려라. As if something was 또는 were following you. 마치 뭔가 널 쫓아오고 있는 듯이 달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쫓아오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어그러진 과거를 사용한 거죠. 자, 그 다음은 it sounds, 이건 들린다, 뭐뭐인 것 같다죠. 들어보니까 as if you had watched this movie. 너 마치 이 영화 본 것 같구나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현재인데 여기 과거 완료를 썼거든요. 여기 원래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현재보다 앞서서 현재 완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 완료를 써버렸어요. 어그러진 문법이 되는 거야. 요건 뭔 소리냐면 너 옛날에 이거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왜 본 것처럼 말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이걸 안 봤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너 본 적도 없잖아. 근데 꼭 본 것처럼 말하네? 이런 뉘앙스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은 she looks, 그녀는 보인다. as if she had not slept for days. 그녀가 며칠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현재인데 어떻게 여기에 과거 완료가 올 수 있냐는 거죠. 과거 완료를 썼다는 이야기는 시제를 어그러뜨렸다. 옛날에 지금 보이는 요 시점이 아니고 그보다 전에 잠을 며칠 동안 못 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녀가 이미 잠을 잤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 잔 것처럼 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왜 못 잔 것처럼 자꾸 비실비실 될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이 좀 드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앞에가 어쨌든 어떠냐면 앞에가 주어 다음에 어쨌든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주어 다음에 뭐뭐 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가 현재입니다. 이때는 별 무리 없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as if가 온 다음에 이 다음에 시제가 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느냐 비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느냐가 금방 구분이 돼요.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밑에는 과거인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인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말해놨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뒤에 요것만 보고 이게 비현실적인 건지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He acted, 그가 행동한다가 아니고 행동했다죠. 마치 그가 knew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이 knew라는 게 이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걸 안다 모른다의 의미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적인 시제가 아니죠. 요게 과거가 됐으니까 이거나 이거나 시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아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앞뒤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알겠네요.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게 과거가 돼버리면. 자, 뭔 소리냐면 자꾸 꼬이네요. 앞에 요게 과거가 돼버리면 뒤에 여기 비상식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시제가 이제 남아있질 않아요. 이미 요게 현재일 때 요게 현재일 때 과거와 과거 완료라는 이 특별한 시제를 사용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과거하고 과거보다 더 옛날 시제는 더 이상 영어에 남아있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돼버리면 여기에 뭐 좀 더 특별한 시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인 거와 비상식적인 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태로만 가지고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it looked, 이건 보였다. as if the world was 또는 were falling down.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기서 시제가 딱 맞아 떨어지지만 어쨌든 내용상 세상이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자체로 보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었다. 자, 어쨌든 요게 과거니까 그냥 과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은 all of us, 우리 모두는 felt, 느꼈다. as if 마치 we made a big mistake,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꼈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요 시제와 요 시제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큰 실수가 아닌데 이렇게 느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큰 실수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옵션이 없어요. 여기 더 이상 뭐 딴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she sounded, 그녀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들렸다. 마치 그녀가 ha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그녀가 그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았다인데 여기도
과거보다 더 옛날이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녀가 졸업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말하네? 이건지 아니면 그녀가 졸업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앞뒤 더 이야기가 있어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he smiled, 그가 웃었다 at me, 나한테 as if, 마치 he had solved the problem, 그가 그 문제를 풀었다는 듯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웃었을 때보다 먼저 풀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상황상 R인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역시 봐야 알겠지만 경황상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특별한 시제를 사용해서 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요 앞에 동사가 요게 과거가 돼버리면 그 어떤 요게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게 된다. 중요한 건 요게 현재일 때는 딱 구분이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렇게 되네요. as if 다음에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제가 이래요. 상식적이라면 현재가 올 거고 현재와 현재 완료는 같으니까 현재 완료가 오고 그게 아니라면 과거와 과거 완료가 오는데 현재 완료가 오는 건 상식적인 현재 이야기고 과거 완료는 특별한 현재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식적인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헷갈리나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군사를 하나 더 붙여놨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as if, as though절은 분사구문 형태로 간단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즉 필요 없는 주어를 버리고 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꾼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특히 현재 분사가 being인 경우에 being을 생략하면 다양한 형태가 남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She smiled, 그녀가 미소 지었다. as if to apologiz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마치 사과하려는 듯 미소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래대로 문장을 고쳐보면 이렇게 돼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as if she would apologize, 사과하려는 듯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will이나 would나 자 여기 나오죠. be2용법이라고 해서 will, can, may 같은 형식 조동사들은 be2로 표현해도 똑같거든요. 그럼 이 would가 여기 있는 would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she, be2로 바꾸면 she was to가 됩니다. 이렇게 she was to apologize, 이렇게 되니까 주어 she 없어지고 was는 being으로 없어지니까 to 부정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s if she 없어지고 being 없어지니까 to apologize,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과하려는 듯 나한테 미소 지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as if 다음에 to 부정사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면 he held my shoulder tight as if to kiss me. 자, 뭔 소릴까요? 그가 held, 잡았다,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마치 to kiss me, 나한테 키스하려는 듯이.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쓰면 he held my shoulder tight as if he would kiss me, 이런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I felt, 느꼈다, as if in a dream, 마치 나는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인데 고쳐보면 I felt as if I was나 were 쓰고 in a dream, 꿈속에 있는. 그러니까 I 없어지고 was나 were가 없어져 버리니까 in a dream만 남게 돼서 as if in a dream이 되는 거죠. 그리고 it looked as if by accident, 그것은 마치 우연인 것 같았다라는 표현인데 원래대로 고쳐보면 it looked as if it was 또는 were by accident, it 없어지고 was 없어지고 was나 were가 없어져 버리니까 by accident만 남은 거죠. 이렇게 마지막인데 the cat looked as if abandoned, 그 고양이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이런데 the cat looked 원래대로 as if it was 또는 were abandoned 였어요. 그래서 it 없어지고 was나 were 없어져 버리니까 abandoned, 과거 분사만 남게 되는. 요게 이제 요 패턴은 as if 공부할 때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자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와 별개로 한번 눈여겨 봐두시라고 제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거기 제가 PDF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깊이 이렇게 안 하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일도 만들고 설명도 드렸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별 생각 없이 갔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AGF PDF 파일 봤지만 이 AGF 앞에 뭐가 잘 오느냐 하면 이 형식 동사인 feel, 뭐뭐인 것처럼 느끼다, look,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sound, 뭐뭐인 것처럼 들리다, 또 뭐 seem도 와요. 이런 것들이 이 형식 동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앞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feel, look 요 앞에 like 붙이는 거 했었죠. 그래서 feel like, look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원래 이 패턴은 like라는 전치사를 대절 앞에 쓸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보다는 as if를 쓰면 예외고 뭐고 간에 문법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문법이 되는 거고 like를 쓰면 예외적인
그러니까 문법을 그러니까 벗어난 어떤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이때 lik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뒤에 사실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as if를 쓰면 사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첨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실제로 feel like나 look like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데도 많아요. 문법적으로 허용 안 돼. 이렇게. 특히 이제 영국 영어에서는 이런 거 잘 허용 안 해줍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원체 자유로워서 feel like, look like가 많이 허용이 되지만. 자, 어쨌든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feel like, look like처럼 as if도 같이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뭐 봐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괜히 쓸데없는 설명을 좀 한 것 같네요.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no one said anything for a while. 아무도 said 말하지 않았다. 무엇도 말하지 않았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I must admit, Nathan said, I saw what wa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but I hoped it wouldn't affect us. 이렇게 왔네요. 자, 나도 인정을 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네이튼이 말했어요. 자, must admit, 인정해야 되겠네 라고 말했죠. 나는 saw, 봤다, 무엇이 wa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그 뭐 나라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미 봤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I hoped, 나는 희망했어. It would not affect us.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했지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게 hope를 썼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wish 공부했으니까 한번 잠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I wish를 쓰게 되면 wish 다음에 주어 동사가 특별한 시제를 사용해서 항상 얘는 아쉬움만 나타내죠. 얘는 항상 현실과 반대입니다. 반대의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wish가 아니고 사실일 수 있는 상황을 쓰려면 hope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ish와 hope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똑같이 대절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랬지 이 말입니다. I guess 내가 생각하기를 it's a lot better to initiate change while you can than it is to try to react and adjust to it.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생각한다. It's a lot better. 훨씬 좋다고 생각해. 뭐 하는 게? To initiate change. 변화를 initiate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 근데 언제? While, 동안이죠. You can. 네가 할 수 있을 때 변화를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훨씬. Then, 뭐보다죠. 뭐보다. It is, 이것이 to try to react. 반응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adjust to it.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일 때보다는 네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좋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가 이미 일어나서 그거에 막 반응하고 이게 적응하려고 막 애쓸 때보다는 차라리 그냥 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버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배럴이라는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어랏은 비교급을 꾸밀 수 있죠. 이렇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Maybe we should move our own cheese. 아마 우리는 옮겨야 할지도 몰라. 우리 스스로의 치즈를, 그러니까 치즈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너미 치즈를 옮겨 넣기 전에 미리 우리가 치즈를 옮겨 놓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이끌어 버리는 게 낫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이라고 플랭크가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챕터는 제가 as if, as though를 쓸데없이 하나를 넣어서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 다음 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